있습니다. 노무현, 전직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이들만 없었더라도 오늘 이와 같은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그 북한을 모르고 1천만 명이 죽어도 좋다. 우리 북한 인민들이 1천만 명이 죽어도 좋다. 인민들을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다고 했죠, 옛날에. 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가도 방치했고 방관했던 그 북한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그 노무현 공산당 체제도 수용하겠다고 했던 그 노무현 팀들,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노무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재헌절, 강복절을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그놈의 헌법이 어떻다. 그놈의 헌법이 어떻다. 네, 우리가 북한에 다 주더라도 결국 남는 장사가 된다. 많이 퍼주자고 했던 이 어리석은 전직 대통령들, 전자개표기를 투입해서 조작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들이 만든 오늘의 이 대한민국 허상이 우리의 가슴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 전쟁 60주년을 맞는 오늘 이 시간에 F-22 전투기 한 대 가격이 4억 1,200만 달러. F-22 전투기 한 대가 4억 1,200만 달러. 국민들이 세금을 냈다면 몇 천만 명이 세금을 낸 돈입니다. 4억 1,200만 달러 한 대. 그 비행기를 2005년 노무현 때 도입을 했는데 지금 사용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 코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6국민 선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4억 달러가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공장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들. 이제 겨우 박근혜가 대통령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네, 로드맵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부정부패 더러운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경호시장했다는 안현태 장군이 세상을 떠났죠. 네, 이분 경호실장 출신 이 사람 묘지가 장군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그랬더니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타나서 봉분 1호 한을 넘어뜨린 이런 사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50대 불만 많았던 광주 시민들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째서 북한의 비인간적인 테러 등에 대한 사실을 규탄하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네,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정말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죽여라, 처단하라, 처형하라. 김관진 암살조 서울 잠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 그 효과가 있다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이 강경한 대북 입장을 취하자 너희들이 테러하면 원점에 우리 공격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자 북한은 지금 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체면 스타일 다 구겼습니다. 그러자 김관진 서울 남조선 국방장관을 죽여라 이런 암살조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퍼주어도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퍼주었지만은 이명박 역도 패당, 역적 패당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총구로서만이 결판내야 한다. 남조선 문제는. 네. 이러한 뉴스들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일부 예비군들이
김정일이 죽이라는 그 표적기를 갖다 놓고 사격 훈련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화가 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들을 때 봉 기자는 정말 이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짚고 주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 우리 LA 웨스턴인 호텔이 있습니까? 어느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호텔 사장이 5, 6년 전에 평양 갔다 오더니 50년 만에 북한 고향에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 호텔 사무실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고 있다. 오는 사람들마다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호텔 안에서 북한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북한 홍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호텔 장부 되시는 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 이슈. 네. 9월 3일부터서 우리 방송 채널이 44.2에서 31.3으로 31.1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임동선 동양선교회 원로 목사님 개척하셨고 창립에 성공하셨던 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동양선교회 문제는 임동선 원로 목사가 조종하고 있다. 그런 루머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도 만나보고 그 주변 측근들도 다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직접 간접으로 임동선 원로 목사님이 입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공격하고 있다. 쫓아내겠다. 다 나가라. 정통성을 회복하자. 임동선 원로 목사 팀들이 교회를 장악하겠다. 그런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원로 목사이신 이 임동선 원로 목사님은 일체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동선 원로 목사와 팀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장로급 되시는 분들 같이 재판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데 현재 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임동선 원로 목사파다. 일체 당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동양선교회 은퇴하실 때 임동선 원로 목사님이 약 300만 달러를 받아갔습니까? 그 돈으로 신학대학을 설립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 교회 주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제 일요일날 임동선 원로 목사님 바로 코앞에서 제가 마주 앉았고 상황을 제가 분석 판단해봤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동선 원로 목사님의 입김 영향에 의해서 지금 내분이 촉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선 원로 목사님 가능하면은 순리대로 법대로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 이런 정통성 회복위원 팀들이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현재 당의 회원들이 공동총회 등등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길거리에 길바닥에 현수막 걸어놓으면은 우리 LA 교민 사이가 시끄럽습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어느 교인들이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임동선 원로 목사님은 좀 빠져달라. 뒤에서 조종한다는 그런 오해, 상당한 심정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안 된다. 그것이 본기제 오늘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선교회 성공한 이 동양선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임동선 원로 목사님이 깊은 개입을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로서 풀 수 있도록, 물론 대화로 풀자고 하는데 상대방 당의 팀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임동선 원로 목사님이 조금은 좀 자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투표, 우리 당의 부정투표 등 관련된 CD가 나왔는데 DVD가 어쨌든 우리 정통성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압니다. 당에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듯이, 그러나 현수막 걸어놓고 붉은 글씨로
쓴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교민사회를 좀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회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중에 한두 사람 영역 있는 사람들을 당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길 바랍니다. 재외선거 영주권자들이 투표하게 되죠. 내년 4월달 12월달 대통령 선거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회 관련자들 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하는 곳은 여러 군데 공간 총영사관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편 투표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우편 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재자에 대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개표 장소, 우리 투표한 현장에서 개표하지 않고 영사관 직원들이 파우치에 투표용지를 담아 넣어서 파우치에 넣어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간다.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투표한 사람 연고지, 주소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박근혜 후보를 몇 사람이 지지했는가, 정동영 등등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LA에서 투표한 우리 영주권자들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로 보냅니다. 서울에서 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maybe 아마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표는 반드시 투표한 현지에서 개표를 할 것이며 투표 장소 좀 많이 늘리라, 확대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짓을 할 때는 앞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제 그렇게 봉 기자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생각했다 그랬죠. 이 전쟁이, 테러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다. 아프간에서도 미군 헬기가 추락됐죠. 피격 38명이 죽었습니다. 탈레반들이 공격한 로켓포에 맞아떨어진 우리 미군 헬기. 그래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에까지 찾아가서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는 사실들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긁어부스로 만들고 아이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된다. 아이들끼리 싸우면 어른들이 나타나서 우리 애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다 보면 어른들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죠. 또 그 다음 큰 고래 싸움에 옆에 있던 새우가 등이 터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또 벼락을 맞는 수도 있다는 하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대테러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는 9/11 테러 사건 1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 이때 봉 기자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탈레반, 알카이다 끝까지 추격하겠다. 우리 미국 정부 당국의 방침입니다.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탈레반 이 조직들, 테러 분자들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겠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프간에 참전했던 한인들, 아프간에 참전했던 한국인들도 희생당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학관 여기